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안방 발코니 곰팡이가 피었을 때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인테리어 구공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소개할 현장은 바로 대한민국 입지 넘버원 반포자이 아파트야. 15년차 아파트에 좋은 입지와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 3베이 구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들 입주하기 전에 전체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반포자이 25평형만의 치명적인 단점을 커버하면서 인테리어 구공만의 심플함으로 마감을 했던 현장이야. 반포자이 25평형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바로 발코니 곰팡이. 위아래 세대도 안방 발코니에 곰팡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내용 보고 곰팡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꼭 설명하는 3단계 작업을 했으면 해. 이것만 해결해도 삶의 질이 진짜 높아지거든. 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곰팡이가 끼었다. 오늘 내용 뒷부분 꼭 참고해줘.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선정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전부 설명해줄게. 자, 그럼 섹션별로 한번 살펴볼까? 자, 이번 현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섹션 중 하나가 바로 현관이야. 원래 요즘 현관 디테일을 잡을 때 꼭 한쪽을 비우거나 벤치로 구성을 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압도하는 분위기를 주는 편인데, 다만 반포자이 현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마감을 했어. 자, 기본적으로 현관을 넓어 보이게 하는 몇 가지 장치들을 넣었거든. 첫 번째는 1200의 600각 타일을 사용해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현관을 조금이라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어. 자, 작은 차이지만 600의 600각 타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관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1200의 600각 타일로 마무리를 하면은 더 넓어 보이는 현관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매지 라인 선을 맞추는 디테일까지. 자, 두 번째, 타일은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색상을 선택해라. 기존에 깔려있던 타일이 나쁜 자재는 아니었지만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보면은 확실한 차이가 나지? 자, 세 번째, 신발장은 띄움 시공을 해라. 신발장을 띄움 시공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인식하는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게 돼서 신발장 자체가 더 길거나 했으면 사실은 한두 칸 정도는 벤치로 꾸며봤을 텐데, 아쉽게도 수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어. 자, 넷째, 현관 자체 톤 앤 매너를 통일시켜라. 기존에 있던 색상은 다양한 컬러감이 있던 터라 깔끔함이 좀 부족했는데, 최대한 비슷한 톤 앤 매너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현관을 마감했어. 타일, 신발장, 필름, 이 세 가지 요소를 비슷한 자재로 마감을 해놓았더니 확실히 전과는 다르게 현관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그 외에도 현관을 바라봤을 때 디테일을 찾아보면은 이것처럼 문틀이 보이지 않게 목공을 마무리하는 것도 현관이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어. 자, 그리고 거울을 1대1로 벽 쪽에 매립하는 것이 가구도어에 거울을 넣는 것보다 심플한 느낌을 주면서, 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울이 들어가니까 공간이 더 확장되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 몇 가지 디테일만 지켜서 시공을 해도 훨씬 깔끔한 현관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일괄소등은 기본인 거 알고 있지? 다음은 욕실이야. 욕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디테일 중 하나는 바로 문선에 대한 고민이었어. 어떻게 하면 공용부 문선을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 마감했던 도어 마감은 바로 무문선 마감이었어. 대부분의 다른 현장에서는 인방 부분이 욕실이 많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반포자이 현장은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없었고 욕실 부분 인방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까지 맞추는 이유는 최대한 선을 간소화하기 위함이었지. 여기는 고용부 욕실에서 1200의 600각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어. 현관과 마찬가지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할수록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00각 타일을 활용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휴젠트도 맞춰서 시공했어. 욕실을 깔끔하게 마감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젠다이를 졸리컷으로 마감하는 방법이야. 조적 젠다이 부분이나 욕조 옆면을 졸리컷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장점이 자재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공간이 더 심플해지는 효과가 있거든. 물론 비슷한 색상의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질적인 자재는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졸리컷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야. 비포 사진과 비교해보면
비포 사진에 흰색 300에 600각 타일, 그 다음에 검정색 인조 대리석,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까지 너무 정신없어 보이지? 그래서 가급적 한 가지 톤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만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샤워 수전이 일반 욕실의 반대 자리에 위치해 있었어. 그래서 설비 공정을 추가해서 원래 자리로 옮겨주었지. 자,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욕실의 간접 조명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 자, 많은 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욕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인테리어 할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욕실에서는 꼭꼭 해야 되는 시공 중에 하나가 매립 휴지거리를 하는 것을 추천해.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가 말씀하셨던 고객님이 계신데 본인은 무조건 매립 휴지거리를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전에 돌출된 휴지거리를 쓰시다가 허벅지가 긁혀서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 안전을 위해서 요즘은 매립 휴지거리를 보통 해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게 편하다고 하면은 거치형 휴지거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 자, 다음은 거실 부분 디테일이야. 거실부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선정리였어. TV 설치도 안 할 예정이었고 도배로 심플한 마감을 할 예정이라 가급적 목공을 최소화하면서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역시 평천장은 포기를 못했고 기존에 인터폰과 스위치가 있던 벽면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평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 자, 우리가 공용부는 무몰딩 시공을 하는 편인데 걸레바지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시공을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새로 나온 디아망 제품을 사용하면은 습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걸레바지 없이 깔끔한 시공이 가능해. 원래 5cm만 되던 걸레바지만 없어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 반포자이만의 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공용부를 넓어 보이게 하는 시공 방법 중 하나야. 또 한 가지 팁은 도배를 할 때 보통은 천정지는 저렴한 자재를 사용을 하는데 벽지와 같은 재질로 천정지를 도배를 하게 되면은 벽과 천장이 통일감이 생기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뷰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따뜻한 톤의 화이트 앤 우드 느낌을 살려서 한쪽 벽에만 포인트를 줬어. 자, 포인트라는 게 말 그대로 점이잖아.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자, 포인트가 되는 벽면을 좌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액자를 걸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거실에서 보는 주방 뷰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을 했어. 자, 그리고 여기 구조가 특이했던 게 문이 넓은 공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용부에서 보이는 문틀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그래도 문선을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몰딩 없이 문틀 시공을 했어. 자, 4개의 도어를 도배와 비슷한 색깔로 필름 마감 후 문선도 없이 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선정리의 끝판왕을 보여줄 수 있었지. 자, 우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주방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 벽면이었어. 비포 사진을 보면 이 벽면이 참 노답인 벽면이었어. 분전함, 통신 단자함, 그리고 꺾여 들어가 있는 세탁실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할까,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통일감 있고 깊이감 있는 형태의 가구 도어로 마감을 했어. 그리고 고객님께서 화이트 앤 우드톤 중 원하시는 우드톤을 한쪽 벽면을 통일감 있게 함으로써 따뜻한 느낌을 나는 마감을 하게 되었어. 원래 더 심플한 느낌의 시크한 회색 톤도 좋지만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톤 앤 매너가 기본적으로 집이 따뜻한 느낌을 원하셔서 전체적인 톤을 웜톤으로 잡고 마감 자재들을 제안드렸어. 기존에 가구 도어에 사용했던 샌드 그레이 색상이 아닌 한 톤 더 따뜻해 보이는 포그 그레이를 사용을 했고, 자, 우드 톤도 기존에 사용하던 필름과 다른 한 톤 더 따뜻한 느낌의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 자, 분전함과 통신함만 잘 가려도 이 집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벽면이 너무 이쁘게 잘 빠져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레이아웃 부분은 자, 뒷부분에 창이 크게 있는 게 장점이었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큰 창을 살리는 레이아웃을 택했어. 자, 주방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현장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10가지 이상 레이아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이고, 후드를 숨길 수 있는 인덕션 위치, 탁 트인 뷰를 바라보면서 조리나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싱크볼 위치를 고려해서 작업을 했던 현장이야. 처음에 뚱뚱이 냉장고를 고수하셨지만 여기 키친핏을 선택했을 때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친핏 냉장고를 아주 핏하게 짜드렸지. 그리고 인덕션부터 창틀이 있는 부분을 타일로 마감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해서 줄리컷을 함으로써 엣지 있는 마감을 완성할 수 있었어. 봐봐, 깔끔하지? 요즘 서라운드 없는 가구 시공은 기본이라서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겠지? 비포 사진을 보면 너무 화려했던 인조 대리석 대신 12mm 하이막스 제품으로 마감을 해서 최대한 조화롭게 상판을 구성했어. 그리고 주방의 일부인 세탁실을 보면은 여기에 보는 것 같이 납작 수전을 사용해서 최대한 세탁기 공간을 확보해서 넣을 수 있도록 설비 작업을 마무리했어. 요즘 공용부 조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2인치 매입등 뿐만 아니라 10굽짜리 멀티 매입등으로 식탁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식탁의 위치를 너무 구애받지 않고 놔둘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 왠지 펜던트 등이 여기 있으면 거기 맞춰서 식탁을 배치해야 할 것 같잖아. 그래서 돌출되지 않으면서 심플한 느낌을 주기 위해 멀티 매입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 자, 여기 아이방은 한쪽 벽면을 자석을 붙일 수 있도록 함석 판넬로 작업을 했어. 근데 남은 자재가 아까워서 주방 벽면 뒤쪽도 함석 판넬로 작업을 해줬어. 그리고 이 벽면을 빼냄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을 깊어 보이게 만들고 라인을 맞춤으로써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었어. 이렇게 자석을 활용해서 게시판이나 아니면 아이 키를 잴 수 있는 그런 보드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스위치 색상을 필름 색상에 따라서 맞춰서 시공을 했다라고 보면 돼. 각 방들은 가성비 시공을 위해서 기존의 가구들을 살려서 필름으로 리폼을 했고, 필름 리폼과 도배만으로도 방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수 있었어. 다만 걸레바지 시공도 살리고 도배지도 가성비템을 사용해서 가성비를 높였어. 한정된 예산으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줘야 할 것과 힘을 빼야 할 곳을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지. 우리가 주로 힘을 주게 되는 공간은 첫 번째는 공용부야.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방 레이아웃과 공용부 선정리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어야지 남들에게도 자랑하고 싶겠지? 자, 두 번째는 욕실이야. 욕실이 삶의 질을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야. 인테리어의 큰 하자라고 하면은 누수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누수 없이 쾌적하고 호텔 같은 욕실만 가지고 있어도 집의 가치가 올라가거든. 자, 셋째는 바로 현관이야. 현관은 작은 공간이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처음 맞이해주는 공간으로 임팩트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강렬한 첫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각 방을 섹션별로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한정된 예산이라면 인테리어 구공에서는 꼭 이 세 가지를 먼저 디자인하고 그 다음 요소들을 가성비 있게 공간을 구성하는데 전념하는 편이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안방 발코니 곰팡이가 피었을 때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반포자의 25평형 안방 발코니 쪽 문제는 바로 결로로 인한 곰팡이. 집 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지.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한테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1차 단열 페인트로 작업을 하고 2차 33T 이보드로 목공 작업을 했어. 자, 3차 탄성 코트로 마무리. 발코니 쪽 단열은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 편이야. 단열 페인트는 페인트에 세라믹 성분을 첨가해서 단열성이 있는 페인트 재료야. 그걸로 1차 단열. 자, 이보드는 압축 발포 스티로폼과 부직포가 결합되어 있어서 목공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허받은 단열 자재야.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면 2차 단열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리고 탄성 코트는 알다시피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특수 페인트로 보통 탄성 코트만으로도 단열이 되긴 하는데, 여기 현장은 결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3중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어. 혹시 우리 집에도 인테리어 하려는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심하다 그러면 꼭 3중 작업을 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지금까지 반포자이 신혼부부 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현장 리뷰를 했는데, 자, 구석구석 디자인적인 요소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가성비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곳이야. 자,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세밀하게 신경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아늑한 공간, 편리한 공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어. 특히 신혼부부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 자료들을 들고 상담을 하면서 찾아드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자, 그럼 안녕.